예, 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강창구 책임연구원님,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어디에 있어요? 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이제 본원이 네. 대전에 있고요. 대전에. 그리고 제가 근무하는 첨단 방사선 연구소는 이제 분원이고 정읍에 있습니다. 정읍에. 예. 전북에 있군요. 예, 전북 정읍에 있고요. 그리고 양성자 과학연구단이라고 이제 가속기가 있는 시설은 경주 건천에 있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본원에서는 이제 원자력 발전에 관련된 분야를 이제 주로 연구를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저희 분원에서는 이제 첨단 방사선 연구소에서는 방사선 관련된 방사선 육종, 그다음에 방사선 기기, 방사선 소재, 그다음에 방사선 바이오, 동위원소 이런 방사선 관련된 연구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저희가 이제 감히 최고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거에 대한 지식이 없다 보니까 네. 생각나는 궁금한 점 위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여쭤보기 전에 저희가 5월 30일 날 첨단 반도체 안전 혁신 컨퍼런스 우주용 반도체에 대한 컨퍼런스를 개최를 합니다. 우리 강 연구원님도 그날 오셔가지고 내방사선 전략 반도체 핵심 기술 개발의 국가적 추진 필요성 이런 것들 주제로 발표를 기조연설처럼 이제 해주시기로 하셔서 미리 모셔가지고 이제 제가 좀 차근차근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날 행사 오시면 우주 반도체에 대한 생태계나 무엇이 과제인지 또 우리가 지금 현재 직면하고 있는 도전 과제는 무엇인지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참가 비용 무료입니다. 와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광고 이쯤 하고 강 박사님 내방사선 연구 왜 하는 겁니까? 한마디로 네. 정의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네. 그러니까 일반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계속 사용을 하고 있지만 이제 내방사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국가 전략, 국민의 안전 네. 이런 분야하고 굉장히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전투기, 네. 그다음에 국방용 인공위성 이런 데는 전부 다 이제 반도체가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에는 이제 내방사선 반도체가 사용이 돼야 되고요. 네. 그 이유는 이제 방사선 환경에서 또 고신뢰성으로 오류 없이 네. 동작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내방사선 반도체가 이제 그런 측면에서도 활용이 돼야 되고,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은 이제 국민의 안전, 이동 안전, 항공기나 이제 앞으로 이제 열릴 자율주행 자동차, 네. UAM 네. 이런 쪽에서도 저희가 이제 인지는 못하고 있지만 저희가 대기 중에서도 방사선이 소량이지만 계속 쏟아지고 있거든요. 중성자. 네, 중성자가 네. 잘 아시네요, 역시. 그래서 그런 방사선으로부터 이제 오류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두 가지로 크게 말씀을 드리면 또한 이제 원전 네. 사고도 예방을 할 수 있고요. 내방사선 반도체를. 네. 그래서 말씀드린 그런 분야가 그냥 일반 저희가 활용하는 그런 분야가 아니에요. 물론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휴대폰이 한번 통화하다가 오류가 난다든지 네. 컴퓨터가 한번 이렇게 작동하다가 블루 스크린이 뜬다든지 갑자기, 이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 네. 네. 국가의 안보, 국민의 안전 이런 것들과 관련되기 때문에 네. 이제 내방사선 반도체 중요성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첨단 방사선 연구소 분원이 이제 정읍에 네. 있다고 했는데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저희가 수치로는 참 말씀드리기가 많은 네. 분들이 거기 근무하고 계십니까? 네네, 한 정규직이 한 120분 정도 그래요? 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스태프 조직까지 해서. 그래서 분원으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연구 시설 같은 게 다 돼 있습니까? 네, 연구 시설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예. 잘 돼 있다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저희가 일단은 제가 근무하고 있는 네. 건물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저희는 이제 방사선 기기 팹이라는 곳에서 제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선 기기 팹에서는 방사선 기기 하면은 이제 일반인들 분들은 생소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냥 편하게 말씀드려서 X선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X선을 쏘고 사람이 있고 여기 뒤에 이제 어렸을 때 저희 같은 세대라고 보시면 필름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X선 찍고 한참 있다가 현상하고 근데 지금은 이제 다 디지털화 돼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 디지털화 돼 있는 게 방사선 센서가 개발돼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사선 기기에 관련된 연구도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거는 이제 방사선 저희가 이제 육종을 또 하고 있습니다. 육종이라고 하면 방사선을 이제 일반 종자에 이렇게 조사를 해서 돌연변이를 유도를 해서 품종 개량을 하는. 그래서 쌀이 개발을 했는데 일반 쌀보다 훨씬 맛있습니다. 그래요? 예. 무슨 쌀이죠 그게?
그 나중에 제가 노건 찰벼 뭐 제가 아, 나중에 그래요? 따로 예 연락을 품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해서 예. 그렇군요. 네네, 저는 고시가리 구체적으로. 주로 먹는데. 네, 그렇습니다. 아, 뭐 그런 연구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방사선을 조사를 해서 네. 풍력 발전 블레이드 같은 거를 더 경화하는 그런 네. 방사선 소재 관련 연구도 하고요. 방사선 백신도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예. 거를 그리고 하시는군요. 이제 진단용 그 동위원소도 연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연구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첨단 방사선 연구소에 방사선원이 저희가 다 구비를 하고 있습니다. 감마선, 전자선, 저에너지 양성자, 중성자 이런 방사선원이 다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연구를 할 수 있는 거고 사실은 내방사선 반도체 연구도 저희가 이제 시작할 수 있는 게 네. 저희가 과제 기획을 하면서 이제 외부로 이제 가서 말씀을 드리면 저도 몰랐는데 아 저 정읍에 왔다 갔어요. 반도체 하시는 분들이 정읍에 왜 오셨어요? 그러면 이제 아 저희 감마선 조사하러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방사선 테스트를 하려면 어차피 다 정읍으로 와야 돼요. 아, 그래요. 어차피 정읍으로 와야 되면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힌트를 얻은 게 그럼 오시는 분들을 일단 한번 모아보자. 그래서 이제 작년에 한 25개 그 산학연 플러스 외국 기관까지 해서 저희가 내방사선 반도체 연구회 연구 콘소시엄을 만들었습니다. 아, 작년에 만들었습니까? 예, 그거를? 예, 어, 예.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이제 대형 과제 기획도 하고 내방사선 반도체 연구 25개 예. 개체? 예, 아. 그 정도를 모았습니다. 저희가. 연구회에 누가 참여하고 있는지도 볼 수 있습니까? 네네. 공개되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나중에 제가 조직도를 한번 이렇게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영상이나 이런 데 이제 띄우실 수 복사 있도록. 예. 그래서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반도체 쪽으로 연구를 잘 하시는 이제 포항공대 이병훈 교수님, 저희 은사님이시고요. 아, 그렇군요. 예, 네, 예. 네. 그리고 이제 나사에서 근무하시던 경상대 김정식 교수님 이런 아. 이제 그 유수의 인재들을 모셨고요. 산학. 네. 그다음에 이제 연구원 측면에서 보면 6개 정출연이 모였습니다. 원자력 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키스트, 네. 그다음에 재료연구원, 표준연구원, 천문연구원, 그렇군요. 항공우주연구원. 오. 예, 요렇게 이제 또 예. 요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산업체 같은 경우에는 스페이스 파이오니어 사업을 통해서 우주용 CPU 개발하고 있는 에델 테크놀로지. 네. 예. 그다음에 일반 다이를 캐핑을 해가지고 상용 반도체를 캐핑을 해서 우주용으로 개발하시는 MID MID. 예. 네. 이런 업체들도 저희가 이제 음. 예, 모셨고요. 그렇군요. 지금 이제 첨단 방사선 연구소에 그런 방사선을 할 수 있는, 조사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 네, 조사 영향 평가 시설. 네. 근데 우리가 지금 우주 환경에서 뭔가 이제 가속기가 있어야 되고 좀 네. 큰 어떤 이런 설비가 있는 데는 뭐 저 미국이나 맞습니다. 뭐 이런 데 가야 된다고 맞습니다. 하는데 이 네. 지금 정읍에 있는 거하고 다른 겁니까, 그게? 예, 안타깝게도 네. 저희가 이제 현재까지는 해외로 이제 많이 나가고 계시죠. 시험 네. 평가하고. 근데 사실 그냥 단순 시험 평가는 국내에서도 이제 할 수 있는 시설이 이제 저희가 구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단 두 가지가 차이가 나는데요. 한 가지는 국내에서 할 수 없는 에너지 대역이 있습니다. 아, 입자가 가진 에너지 대역을 국내에서는 메가 일렉트론 볼트까지 이제 테스트를 할 수 있으면 네. 해외에서는 500 메가 일렉트론 볼트 음. 뭐 이런 그 이상의 에너지를 이제 평가하기 위한 거는 이제 해외로 이제 나가야 되는 그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뭔가 인증을 받고자 할 때 네. 그때는 이제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인증서나 이런 그 환경들이 구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네. 해외로 이제 나가서 평가해서 그 시설에서 인증을 받고 그렇게 해야 이제 국제 시장에 진출하고 수출할 수 있겠으니까. 그 시설들은 미국이나 어디 있는 시설들은 누군가 그 인증을 하는 그 어떤 표준 사양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거 네. 규약들 다 맞춰놓고 와서 그걸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예. 지금 첨단 방사선 연구소는 네. 그 뭔가 표준이나 이런 거에 아직 네, 온라인 아직은 이제 등재가 안 돼 있고 사실은 저희가 작년부터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첨단 방사선 연구소에 있는 시설만 말씀을 드렸지만 대전 본원에 연구용 원자로가 하나로라고 있습니다. 네. 그거 같은 경우에는 제덱이라는 반도체 표준, 국제 표준에 이제 등재가 되어 있고요. 아, 그렇군요. 예, 경주에 이제 양성자 과학연구단에 있는 그 양성자 가속기 시설도 제덱에 등재가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정읍에서도 정읍에는 에너지는 약간 낮지만 조사할 수 있는 선원은 정읍이 이제 다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그런 작업들을 해야 에너지가 안 돼서 해외로 나가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인증 때문에 해외로 나가는 거는 일단 막아야 되겠다. 우리나라에서 다 소화를 해야 되겠다. 그런 이제 그 각오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500 일렉트론 볼트와 100 일렉트론 볼트의 그 차이는 뭡니까? 그게 이제 에너지가 입자가 가진 에너지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속을 시킬 수 있는 반도체를 얘가 와서 우주 환경에 있는 제부라고 하는데 메가 일렉트론 볼트를 넘어서 기가 일렉트론 볼트까지 에너지를 가진 입자가 존재를 하는데 500 매부와 100 매부의 차이는 반도체 기판을 때릴 수 있는 그 입자의 가진 에너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00으로는 힘이 약합니까? 100으로는 뭐 우주 환경에 존재하는 네. 100메가 일렉트론 볼트의 환경에서는 괜찮다. 예, 괜찮죠. 근데 이제 더 위로 심우주로 올라가게 되면 아. 에너지가 훨씬 더 높으니까는요. 그게 근데- 한 500 일렉트론 볼트 정도 되나 그렇죠. 보죠. 500에서 뭐 1000 아, 더 그래요? 넘어가서 제부 요 정도까지 이제 기가 일렉트론 볼트까지도 올라가는 입자가 있고요. 그거는 한국에서 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그게 네. 그래서 하면 되는데 네. 돈이 이제 조 단위를 넘어서 예, 아, 그래요? 그럼요. 예, 아, 그렇습니다. 그걸 구축하는데 돈이 네네, 그렇게 많이 듭니까? 구축하는데 예, 돈이 그래서 저희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가 넘어가는 건 어쩔 수 없다. 근데 인증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해서 이 시설을 국제 표준으로 만들자 그런 컨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그렇게 올리는데 돈이 그렇게 많이 드는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가면 미국이나 예. 유럽이나 이런 데는 네. 그 돈 들여갖고 이미 해놨다는 거 아니에요? 이미 해놨죠. 그들은- 이미 구축을 해놨고. 그들은 그 항공우주나 뭐 이런 쪽을 위해서 네. 그 투자를 이미 해놨다는 얘기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입자 가속기라는 게 꼭 반도체, 항공 우주만을 보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뭐 생명공학 분야에도 활용이 될 수 있고 소재 분야에도 활용이 될 수 있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조사 시설을 보유하고 있지만 네. 반도체 전용 시설로 만들겠다는 것은 아니고 아니고. 대신에 반도체는 신뢰성 있게 평가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어 놓고 네. 기존에 있던 그런 어떤 생명공학이나 소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동시에 병행하되 반도체는 우리가 표준을 받아서 스탠다드화 하겠다는 게 이제 저희의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하려면 돈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아, 그렇습니다. 얼마나 그래서 필요합니까? 저희가 지금 작년에 한번 기획을 해봤더니 네. 그래도 이제 저희가 좀 타이트하게 잡았습니다. 네. 이제 연구비가 한정이 돼 있고 하니까 네. 네. 그래도 한 연 250억 정도를 이제 들이면 네. 제품도 일부 검증할 수 있는 제품 개발도 네. 할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저희가 국내 시설에서 스탠다드 오퍼레이션 프로세스 그러니까 표준 절차서를 만들고 네.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시설들을 국제 표준에 국제 규격에 맞는 반도체 시설로 업그레이드하는 게 5년에 한 1,370억 정도 그러니까 연 한 250억 정도가 이제 투입이 되면 잘 할 수 있다. 있겠더라고요. 있다라고 지금 기획만 해놓은 겁니까? 아니면 뭐 좀 이렇게. 마음 아픈 이야기지만 저희가 그거를 하겠다고 이제 정부에 지원을 했다가 고배를 마셨고 그거 하려면 예타를 해야 되는 겁니까? 예타 범위까지는 안 들어갑니다. 안 왜냐하면 연 들어가고. 500억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예. 예, 그래서 지원을 해서 고배를 마셨지만 그래도 저희가 그럼 이거 어디 쪽으로 지원한 건 과기부. 과제명을 이제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작년에 기획해서 올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탑 프로젝트라는 게 있습니다. 해외 기관하고 그렇군요. 거기에 지원했다가 이제 고배를 마셨지만 탑 프로젝트 몇 개나 됐어요? 그럼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아직 결정은 안 났거든요. 네. 아, 네, 그래요? 지원한 거 중에서 14개가 일단 본선에 진출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은 몇 개 뽑힙니까? 그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탑 프로젝트 글로벌 네. 탑 한국에서 우리 글로벌 탑이 되자라고 해서 전 세계에서 글로벌 전 탑. 세계에서 네네. 글로벌 탑이니까요. 그거 하면 얼마나 주는 과제였나요? 그것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도 근데 모르는군요. 예, 거기에 이제 있으니까 우리가 이걸 해서 한번 예. 해보자 했는데 저희가 시설이 있으니까 네. 이 시설을 우리 조금만 더 업그레이드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걸 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제 지원을 했던 건데 이 사업에서는 뭐 고배를 마셨지만 저희가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이제 타 사업에도 지원을 하고 내방사선 반도체 생태계를 이제 구축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도 계속 요거는 이제 타 사업에도 지원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네. 되었다. 네. 만약에 되었다. 네. 그리고 5년이 지났다. 네네. 그러면 한국에서 우주에 날려본 위성이나 뭐 이런 큐브 위성 네. 같은데 집어넣을 반도체 개발할 때 네네. 굳이 이거 다 들고 다 밖에 나갈 필요는 없다라는 그렇습니다. 겁니까? 예. 물론 용도에 따라
우리나라 다르죠. 저쪽에 이제 심우주까지 나가는 탐사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너지가 높은 데서 테스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일반 저궤도용이나 저중궤도 위성까지는 굳이 해외에 안 나가도 한국에서 네, 한국에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네. 전북 정읍에 있는 분원인 첨단 네. 방사선 연구소로 그걸 들고 가면 그렇습니다. 됐다. 예. 근데 지금 이제 떨어져서 예, 거기도 또 아까 말씀드린 경주와 본원에서 이제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일단 들고 오시면 그걸 이제 다 평가해서 인증서까지 국제 표준까지 발행을 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쉽지는 않은 작업입니다. 다시 또 예. 트라이 하셔야 되겠네요. 예, 다시 할 겁니다.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해주신 그 내방사선 반도체 연구의 콘소시움, 네, 네. 예, 이제 지금 작년부터 이제 시작하셨다고 이제 한국원자력연구원 네. 중심으로 네, 네. 했는데 해외 뭐 대학이라든지 기관들이 이제 들어와 있는 이유는 뭡니까? 그 이제 학교명을 말씀을 드리면 네. 그 UT 달라스에서 지금 저희 컨소시엄에 적극적으로 지금 지원을 해주고 계세요. 그 이유는 이제 UT 달라스에서도 일단 요 전제를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은 네. 미국이 내방사선 반도체의 세계 최강국입니다. 철저하게 반도체 시장의 논리에 의해서 반도체가 1등이 반을 가져가고 네. 2등이 그 나머지 반을 가져가고 3등이 나머지 이제 그 나눠 먹지 않습니까? 네. 근데 내방사선 반도체 시장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아까 말씀드린 이유는 그 미국에서 네. 내방사선을 가장 잘하는 미국에서 일단 저희 컨소시엄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보유하고 있는 시설을 활용을 해서 그쪽에 물론 미국에도 시설이 있습니다. 근데 개발된 제품을 크로스 체크를 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있는 그 에너지 대역이 다르고 고에너지에서는 이런 거동을 보이는데 저에너지에서는 또 다른 거동을 이제 보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일단 크로스 체크를 하고 싶어 하고 네. 본인들이 개발한 제품을 이제 검증을 네. 이제 한국에서도 하고 미국에서도 하고 그럼으로써 이제 시너지 효과를 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UT 달라스에서는 작년에 이제 어떤 제안까지 했었냐면 글로벌 탑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게 되면 학교 차원에서 연 우리가 5년간 당신들한테 25억을 매칭을 해주겠다. 연구비를 5년간. 쓰라고. 5년간. 네네. 네, 네. 5년간 25억을 이제 매칭을 해주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럴 정도로 거기에서 이제 그렇게 적극적이고요. 매칭을 해주겠다는 무슨 얘기예요? 25억 주면 우리가 또 여기 그렇죠. 또 같이. 저희가 연구비를 이제 글로벌 탑 프로젝트에서 UT 달라스에 계신 그 교수님께 연구비로 예를 들어서 일정 부분을 이제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 돈이 들어오면 거기서도 거기서 UT 달라스에서 이 교수님한테 연구를 하라고 이렇게 이제 돈을 더 주겠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예. 그 정도로 그건 이제 부총장 그쪽에 이제 그 바이스 프레지던트가 이제 약속을 했죠. 구두로 이제 약속을 해서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예. 나사 같은 데도 있습니까? 네, 나사도 있습니다. 이 컨소시엄에요? 예, 예. 아, 그래요. 예, 나사가 들어온 이유는 이제 키스트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신물질 패키징 관련돼서 최고의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컨소시엄 안에 들어와 있고요. 근데 키스트에서 이제 나사하고 오랜 그 협력 관계를 맺고 있고요. 나사는 잘 아시겠지만 전통적으로 해외 기관하고는 협력을 본인들이 잘 안 하는 굉장히 보수적인 엄청 집단입니다. 보수적이잖아요. 네. 엄청 보수적인데도 키스트하고 하는 이유는 당신들이 세계 최고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니 우리가 같이 협력 연구를 하겠습니다. 네. 우리 스페이스 셔틀의 일정 섹터를 당신들한테 할애를 해서 당신들이 개발한 차폐 소재를 거기다가 넣어서 우주 한 바퀴 돌고 올 테니까 그거를 테스트를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나사도 키스트와 같이 협력 관계를 해서 저희 컨소시엄에 들어와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UT 달라스 쪽에 이제 한인 과학자분들이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이런 이제 사업을 수행을 하면 또 그분들이 그쪽에 보안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제 지원을 하는데 브룩헤이븐 내셔널 랩이라고 있습니다. BNL이라는 데인데요. BNL. 네. 예, 그 BNL 안에 나사 오피스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도 관련된 분들이 저희 컨소시엄에 같이 함께 하겠다고 연구 협력 의향서를 보내오셨습니다. 그렇군요. 결국은 네. 이제 돈이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군요. 그렇죠.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네. 뭐 영국에 계신 분들, 네. 뭐 학계에 계신 분들, 또 네. 산업계는 제가 그냥 볼 때는 뭐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많다, 뭐 참여 기업들이 많다 이런 느낌은 사실 뭐 한국이 뭐 우주 산업 자체가 뭐 네. 큰 산업은 아니었으니까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기업도 있구나, 이런 네. 기업도 있구나 싶을 정도로 그런 요구를 하는 기업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보니까. 네, 근데 있습니다. 이제 한국에 그런 시설이 좀 제대로 돼야 일단 뭐 만들어 놓고 테스트를 맞습니다. 신뢰성 테스트를 그런 데서 해보겠다라는 예. 거군요. 지금 뭐 사실은 한국이 반도체 정확하게 얘기하면 메모리 네. 쪽 되게 잘 하는
국가이고 네. 뭐 시스템 뭐 로직 이런 쪽도 되게 잘하는 기업들이 일부 있긴 한데 네. 지금 내방사성, 방사선에 강한 이런 반도체를 잘할 수 있는 기업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이런 환경들이 좀 이렇게 만들어지면. 예, 저는 감히 말씀드리면 그 정답은 아니지만 제 사견을 말씀드리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시면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 강국이고 하지만 한국이 반도체를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내방사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딜레마가 뭐냐 하면 대기업에서 접근하기에는 시장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맞아요. 예. 그렇다고 중소기업에서 접근하기에는 지금은 뭐 또 인력부터 시작해서 인프라, 시설 이런 것들이 구축해야 되는 게 또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이 내방사선 반도체는 해외에서도 그렇게 시작을 했고 정부 주도로 일단 시작을 합니다. 정부 주도로 시작을 하는데 지금 우주 산업도 마찬가지지만 정부 주도로 시작해서 우주 기업들이 수익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는 반도체 강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거기에 이제 집중할 여력이 안 돼. 메모리 지금 중국에서 계속 이제 쫓아오고 있고 저쪽 시스템 반도체는 이제 저쪽 대만에서 잘 하고 있고 근데 그쪽으로 계속 이제 집중을 하고 시장이 큰 쪽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전략 산업을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놓치고 있지만 저희가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내방사선 연구회라든가 이런 활동 등을 통해서 판을 좀 깔아주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네. 저희가 사실은 처음 하는 건 아닙니다. 검색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내방사선 반도체 개발 과제가 계속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근데 단지 그 꾸준히 있던 것들을 저는 이제 미국과 우리나라의 차이가 내방사선 반도체 분야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 데이터 축적, 노하우 축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미국에서 할 수 있는 건 우리나라도 할 수 있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대표님께서도 좋은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한국에서도 충분히 그런 기업이 나올 수 있다. 단 시간이 걸릴 뿐이고 네. 근데 어쨌든 일정 부분은 정부에서 이쪽 지원을 좀 초반에는 해줘야 된다. 제가 그래서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그 세계에서 두 번째 군수 기업이자 내방사선 반도체를 가장 잘 하고 있는 배 시스템이라는 배 시스템이요? 예, 어디 나라 기업입니까? 영국 그 오. 배가 사실은 이거 이제 우스갯소리를 말씀드리면 사장님이 저는 처음에 배신 줄 알았어요. BAE 뭐. BAE입니다. 아 그래요? 배 시스템? 네, 근데 예. 사장님이 배신은 아니고 네. 브리티시 에어로스페이스. 그게 그래서- 영국의 국영기업에서 출발을 했거든요. 오. 근데 이제 국영기업에서 출발해서 이제 나라에서 계속 키우다가 이쪽 분야를 이제 계속 연구하고 하다 보니 어느덧 내방사선 반도체에 거의 세계 이제 뭐 몇 가지 잘하는 기업이 있지만 점유율 뭐 세계 최고. 그리고 배 시스템에서 나오는 인공위성의 두뇌 역할을 하는 온보드 컴퓨터. 그게 이제 2억 5천이거든요. 아 그래요? 예, 보드 하나에 2억 5천입니다. 이야. 일반 보드는 예. 저희 대표님 쓰고 계신 뭐 이제 뭐 한 50만 원, 100만 원. 네. 근데 온보드 컴퓨터가 사양도 많이 떨어지겠죠, 다행히. 그렇겠죠. 옛날 거겠죠. 뭐. 2억 5천만 원인데 더 큰 문제는 그걸 우리나라에 판매를 안 합니다. 안 팔아요? 전략 물자이기 때문에 하하. 판매를 안 하는 거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것들을 이제 우주용의 그건 이제 심우주용이죠. 그러니까 비싸고 가격도. 그래서 구하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전략 물자들을 우리나라에서도 개발을 해야 되는 이유죠. 우리나라가 지금이야 이제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 유럽 제품을 이제 제가 항우연에서 이제 유럽 제품을 쓰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ST 마이크로 쓰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쪽 제품들을 쓰고 계신데 네. 어쨌든 우리나라가 지금은 관계도 좋고 하니까 쓸 그렇죠. 수 있겠지만 네. 나중에 뭐 관계 틀어지고 아이고 안 팔면 팔아요. 안 될 것 같아. 네. 안 팔아 이러면 이제 저희 위성 전투기, 항공기 이런 것들이 그냥 개발 그렇죠. 일정이 전부 차질 생기고 그냥 연구 개발이 다 스탑되는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내방사선 반도체를 우리나라에서도 기술 자립을 이뤄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네. 내 방사선에 대해서 신뢰성을 평가할 수 있는 네, 인프라가 필요하다라는 맞습니다. 거군요. 조 단위까지 해서 아까 500 일렉트론 볼트 이 정도까지 되면 좋겠네요. 약간 꿈 같은 얘기인 것 같은데 지금 봤을 때는.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좋을 것 같지만 꿈 같은 얘기다. 그죠? 나중에 필요에 의해서 투자를 할 수도 있겠죠, 정부에서. 아니 근데 지금 라운이 생긴 원자력 것처럼. 연구원 네. 안에 네. 지금 첨단 방사선 연구소도 네, 처음에는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랬죠. 예. 이거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겁니까? 그게 이제 그 원자력하고 방사선은 네.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네. 사실 원자력 발전을 잘 하기 위해서는 방사선 기술이 이제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방사선 계측하는 기술, 네. 그다음에 방사선을 차폐하는 기술, 이런 이제 필요성에 의해서 네. 예, 지역 조직이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들면서 정부에서도 많은 이제 도움을 주셨죠. 그때는 거기에 필요성을 느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할 예. 때도 상당히 많은 자금을 들였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예, 맞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쪽에 조사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갖추고 있지는 않았어요. 네. 분원을 세워서 네. 연구를 진행을 하면서 이제 시설들이 늘어났죠. 처음에 감마선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사이클로트론, 아까 저에너지 중성자, 양성자를 발생시킬 수 있는 사이클로트론이 생기고 그다음에 또 필요에 의해서 이제 전자선도 생기고 이렇게 이제 점점 이제 확장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방사선을 생성시키기 위한 그 설비들은 네. 어디서 사오는 겁니까? 아니면 뭐 그냥 내부에서 그냥 이렇게 다 만드는 겁니까? 일단 저희가 이제 감마선 소스 같은 경우는 이제 방사성 원소이기 때문에 해외에서 저희가 이제 구입을 해 오고 있습니다. 네. 감마선 소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이클로트론, 예,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직접 만들었고요. 그렇군요. 예, 제작을 했고 그러니까 타 기관에 있던 거를 저희가 이전 받아서 거기서 발생 장치를 하면서 생긴 노하우로 이 사이클로트론 같은 경우는 지금 오히려 수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전자선 가속기 같은 경우도 이제 국내에서 제작을 했고요. 사과가 잘 자라려면 또 밭이 좀 토양이 딱 좋아야 그럼요. 시뿌려 놓으면 나무 네. 잘 크고 이렇게 하는데 네. 일단 지금은 그 밭이 없다. 네, 맞습니다.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 없다라고 말씀드리면 조금 그렇고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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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군요. 예, 예, 부족하다. 산업 생태계를 내방사선 반도체를 잘 연구할 수 있는, 잘 시험 평가를 할 수 있는 인프라가 약간 부족하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라온 중이용 가속기가 생겼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구축을 태고 이제 운영이 이제 곧 활발하게 될 텐데 그것도 굉장히 우주 방사선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거든요. 네. 우주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방사선, 그 다음에 중이온도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라온 시설들도 많이 활용을 할 예정입니다. 저도 이번에 이거 준비하면서 이게 중요하구나 네. 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되었는데 네. 이걸 좀 일반인의 눈높이에서 네. 왜 필요한지를 사람들이 좀 인식할 수 있는 이런 활동들이 좀 많아야 될 것 같다라는 네. 생각도 좀 드네요. 왜냐하면 네, 네. 또 그래야 또 사람들이 이게 필요하다 이렇게 네. 얘기가 되어야 맞습니다. 또 그런 정책 하시는 분들이 필요한가 보지? 네. 뭐 하고 그럼 저기 돈을 좀 써야 되겠는데라는 네, 네. 생각을 좀 할 것 같은데 사실은 네. 좀 어렵다라는 그렇습니다. 예. 느낌인데 하여튼 예. 뭐 우주하고 똑같은 환경은 우리가 모사할 수 있어야 뭐 그 안에 들어가서 제대로 작동하는 반도체도 만들 수 있다. 네. 라는 거니까 네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사실은 해외 나가서 그거 테스트 해봤다는 그 네. 비싼 돈을 주고 네, 돈 많이 네. 들잖아요. 그거. 네, 돈 많이 듭니다. 그냥 러프하게 말씀드리면 연구소와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일단 첫 번째는 돈이 많더라도 가서 스케줄 잡기가 어렵습니다. 부킹이 잘 안 된다. 예, 네. 그 자국에서도 테스트하는 그 스케줄이 쫙 밀려 있는데 네. 해외에서 테스트하러 온다고 그거를 이제 일단 저희는 빔타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빔타임 잡는 게 일단 첫 번째로 힘듭니다. 두 번째는 가격이 엄청 비쌉니다. 일주일에 한 빔타임 잡아서 테스트하려면 조사료만 하나로 한 7,500만 원 정도. 일주일 조사하는데요. 예. 네. 그리고 일주일이면 24시간 곱하기 7해서 그 시간 동안이에요? 그렇죠. 아니면... 시설에 따라서 24시간 운영되는 데도 있고 8시간 운영되는 데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일주일 빔타임을 잡는데 한 7,500만 원 정도 와. 들고요. 그다음에 각종 경비, 그럼 뭐 비행기 타고 가야 되고, 네, 밥 비행기 먹어야 타고 되고. 가고 네. 거기서 하면은 한 2,500만 원 정도 드니까 제품 하나 제대로 테스트해서 인증까지 이제 받는데 한 1억 정도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잘 되겠습니다. 돼서 인증 한 번에 받으면 좋지만 한 번에 받으면 좋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또 하려고 하는 게 뭐가 있냐면 네. 아까 말씀드린 하이 에너지가 필요한 그런 반도체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이게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한 작업인데 고에너지하고 저에너지하고 동일하게 평가를 해서 얘네 둘 사이에 코릴레이션을 이제 구하는 게 되면은 굳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에 굳이 나가지 않아도 우리나라에서도 하이 에너지 평가하는 거와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작업들도 이제 필요하다고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 박사님 작년에 준비하셔서 뭐 고배를 마셨던 거 네. 뭐 다시 준비하셔가지고 네. 다른 꾸러미에 좀 잘 네. 지원하셔가지고 아유, 잘, 말씀 감사합니다. 잘 되면 좋겠네요. 네. 박사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